안녕하십니까. 한국현대건축 100선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오늘은 김재경 교수의 진주 물빛나루 쉼터입니다. 저는 이 진주 물빛나루 쉼터가 가장 대중적이면서도 내부화된 그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진주 물빛나루 쉼터는 단순한 강변의 쉼터가 아니라 진주라는 도시가 지닌 역사적 건축 계보 위에서 전통과 현대, 자연과 기술, 기업과 공공성을 다시 연결하는 건축적 실험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설명을 좀 하면 몇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 건축의 핵심은 전통 건축의 유형을 구축 형식으로 이 시대에 다시 전환해서 만들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누각이라는 게 이제 옛날 시대 때에는 어떤 특정 계층들이 쓸 수 있는 풍류와 조망의 장소였는데 이것을 시민에게 열려있는 21세기형 공공누각으로 만들었다는 게 이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건축적으로 가장 김재경 건축가와 교수님이 쓰고 있는 이 목구조 시스템입니다. 그는 단순히 그 목구조를 이렇게 차양하는 거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그만의 전통적인 복원을 다시 현대적으로 만들문을 통해서 건축의 하나의 생성 원리를 읽고 지금 시대의 새로운 기술 안으로 다시 창조한다는 데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이 공감각이 굉장히 현대성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히 이제 전통을 만들었을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올드함이라든가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그는 이 공포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대적인 감성으로 다시 재해석하고 그리고 이 진주 물빛 나루 쉼터의 외부 스킨인 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주변 환경과의 어떤 물과의 흐름과 빛과의 흐름을 받아들임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낮과 밤이 다른 어떤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낮에는 풍경을 받아들이는 프레임의 어떤 정자였다면 밤에는 밖으로 빛을 발산하면서 외부로 번져지게 되는 어떤 공간성을 만든다는 게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가게 되면 어떤 휴식의 어떤 느낌들도 다르게 다가온다는 것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그 크래프트 책을 출간을 또 하셨고 그거와 같이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또 그걸 감상을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저는 그 현대에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김재경 교수의 작품보다 미래에 어떤 건축을 할까, 어떤 작업을 할까 이게 훨씬 더
거듭 궁금하고 응원하게 되는 시점이 여기 있다고 봅니다. 많은 애정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말에 그 진주시에서 이제 이 땅에 조금 이제 특별한 목조 건축을 짓고 싶다고 이제 저한테 찾아오셨고요. 진주시에서 기대했던 거는 그 원래 이제 여기에 뭐 특별한 어떤 목적성이 있는 건물을 원하셨던 것 같지는 않고, 뭐 아무래도 이제 강변을 따라 걷는 시민들을 위한 뭐 쉼터 또는 일종의 전망 공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나루터가 새로 생긴 게 있는데 이제 그걸 위한 대기 공간, 뭐 이런 다목적인 어떤 공공 쉘터 같은 거를 원하셨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에서 기능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은 좀 모호한 상태에서 출발을 해야 됐는데, 그 시에서 원했던 거는 이제 굉장히 상징성 있는 건물. 그 상징성이라 하면 그 진주에서만 가질 수 있는 상징성,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요소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 이런 것들 저한테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원하셨죠. 그리고 저에게 그 설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됐든 이제 제가 원하는 것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이제 상징성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무엇이든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어떤 기회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달, 석 달 정도 먼저 작업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안 같은 경우에는 뭐 촉성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김중옥 선생님이 설계하신 경남문화예술회관, 사실 이 2가지 건물이 굉장히 그 형식에 있어서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전면에 6개의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형식이 거의 흡사한데, 다만 이제 김중옥 선생님은 촉성로를 이제 현대적으로 콘크리트 건축으로 재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촉성루나 경남문화예술회관을 이제 목조 건축을 통해서 저희 시대에 맞게 새롭게 재해석한 안을 제안을 했고, 뭐 굉장히 진주시에서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에 대해서는 그 첫 단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이 뭐 건축을 하기에 좋은 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좁고, 그리고 또 이제 경사까지 있기 때문에 경치는 굉장히 좋고, 뭐 입지 자체는 그 전망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장소긴 한데, 무언가 이제 건축을 안 치기에는 좋은 땅은 아니죠. 건축가들에게는 뭐 이런 땅들이 오히려 굉장히 그 특별한 건축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그 좋은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진주에 제가 뭐 사전 그 미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특별한 미팅은 아니고, 여기 담당 뭐 감독관, 공무원이시죠, 만나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진주의 어떤, 저는 이제 진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그 배경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진주에 대한 어떤 뭐 그런 저희가 검색해서 나오는 그런 지식들 말고, 진주 시민으로서 이제 본인이 뭐 수십 년간 살면서 그 알고 있던 이런 지식들이죠. 뭐 예를 들어 이제 뭐 30년 전에 이 남강변이 어땠다, 그때는 이랬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런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큰 영감을 줬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남강변에 예전에는 그 대나무 숲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어떤 자연의 어떤 숲 같은, 보통은 그 우리나라 강변이 뭐 이렇게 뭐 모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아니면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 나대지에 이제 풀만, 낮은 풀만 있는 그런 식인데, 여기는 이제 숲이 조성이 돼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숲길 얘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이 좁은 대지에 어떤 뭐 공간이나 영역을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마치 이제 길을 걷는 듯한 숲 속에 길을 걷는 듯한 경험을 그 만들어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촉성로에 있는 6개의 나무 기둥을 이제 오마주해서 저는 그 6개의 어떤 트리 구조를 만들고, 그것들을 첫 번째로 이제 구조적인 이유로 약간씩 엇갈리게 했고, 이게 일자로 서 있으면 아무래도 그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그리고 마치 이제 길과 같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구조뿐만 아니고 설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6개의 기둥이 뭐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가장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이게 제가 뭐 이 전 작품인 이제 새구리집에서 했던 어떤 아이디어, 이제 결구를 통한 구조와 공간의 미학, 이제 그런 제 나름대로의 어떤 건축적인 철학의 연장선상에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이제 공공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뭐 제 어떤 개인적인 미학을 어떻게 이제 공공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챌린지였고, 결국에는 그 좋은 거, 아름다운 거는 뭐 누구한테나 다, 어느 모든 사람한테나 다 똑같이 이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또 제가 가지고 있던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해서 밀고 나가자라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런 뭐 자작나무 합판 구조를 뭐 이제 CNC 커팅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현장에서 이제 조립하는 방식으로 했고, 또 뭐 어떤 볼팅이라든지 뭐 이런 못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용을 구조적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은 그것들을 그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했었고요. 뭐 저는 또 이런 뭐 일종의 어떤 공법이라든지 구조 시스템이 이제 한국뿐만 아니고 뭐 이렇게 그렇게 어딜 가도 이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공발주 시스템을 통해서 그 입찰을 받은 시공사에서 하는 그 방식이다 보니까 그분들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았겠죠. 그래도 그분들하고 또 그 진주시와 협의를 통해서 제가 이제 시공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뭐 이런 재단이라든지 현장 반입에서부터 조립까지 저희 인원들이 그 참여를 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원하는 이제 퀄리티까지 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구조적으로는 아무래도 그 조금 더 그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구조적인 실질적인 구조에 대한 보완이라기보다는 어떤 법적인 그 구조 계산에 있어서의 어떤 보완, 뭐 예를 들어 횡하중이라든지 뭐 지진하중에 대한 보완이 필요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창호 멀리언을 어떻게 보면 구조화시켜서 이 창호 멀리언 자체가 구조적으로도 좀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만들어냈습니다.